나도 친문인데 그럼 불출마해야 됩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분이 있대요. 친문, 불출마. 갑자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죠. 저 얘기를 하신 분이 고민정 의원이에요. 고민정 의원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친문으로 간주가 되시는 분인데 오늘 최근 민주당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다 나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 또 저일 텐데요.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님밖에 안 계시지 않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듭니다. 지금은 계파를 뛰어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덧셈을 시켜야 되고. 이종호가 임종석 의원 출마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사실은 이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돼서 문제로 이른바 친문 공천 배제 뭐 이런 논란처럼 간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고민정 의원이 내가 친문에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 그럼 나도 출마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의 공천 배제 가능성까지 꺼내는 거 보면 좀 이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 좀 빨리 해결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뺄셈의 정치, 덧셈의 정치 흔히 이런 대목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뺄셈의 대상 중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계 뭐 또는 뭐 당내 비주류 중에 예.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던 의원들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다 당을 나갔잖아요 지금. 스스로 나가버렸죠. 친문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찾아갔잖아요.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눈 얘기는 또 뭐고 저는 이런 얘기의 연장에 가장 코미디 같은 얘기가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인사는 책임자라고 또 책임이라고 그랬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키워주고 급기야 대통령이 되도록까지 만들어주는데 기여한 사람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얘기하잖아요. 섣불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니 뭐 때리니 하다가 온통 지지자들이 뭉쳐가지고 꽃 보내고 뭐 그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다른 이유를 댄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요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큰 차이가 있죠. 예. 여당은 낙천자나 아니면 중진 등등은 보전을 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자리를. 여당이고 이게 집권 여당의 장점이라고 그게 바로 할수 집권 있죠. 여당의 장점 예. 아닙니까? 그건 좀 뒤집어 말하면 어마어마한 공천 개입이거든요. 그러나 야당은 그런 카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후 사실은 조정인데 그 막후 조정에 명분이 있어야 그래야 아까 말한 제3의 뭐 무소속의 또는 제3지대로의 이탈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 딱 찍어가지고 예. 출마를 뭐 못하도록 하겠다. 그건 아마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종석 전 시장 관련해서 참 민주당에서 얘기가 많은데 오늘 보도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이것도 꽤 논란이 됐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단 민주당이 비공개 총선 전략회를 최근에 열어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는 서울 쪽에 한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랬는데 거기 출마 안 되고 험지로 가지 않으면 공천 주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온 내용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도에 따르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응하지는 않는다. 전화를 안 받는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 요구했다는 걸 민주당에서는 오늘 부인을 했어요. 그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그거와 함께 그렇게 뭐 전화를 계속하고 그런 적 없다고 또 부인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도되는 자체가 뭔가 일단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지금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어요. 이거를. 자 그런데 아까 이 윤경호 소장님께서
무슨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다 이런 걸로 지금 공천을 배제하네 불출마를 요구하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주목을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뒤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권과 대권의 경쟁자가 되는 걸 우려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서 지금 뭔가 공천 배제나 불출마나 뭐 험지로 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한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있냐? 얘기겠습니까? 아. 그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고 싶다.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에게는 지금 총선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총선 이후의 상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정치가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지금 소속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억측인 건지 그냥 말하기 정치권에서 얘기하시면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뒤에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경쟁자가 될 거를 미리 염두에서 지금부터 약간 공천 뭐 배제 또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진짜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이제 정치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되면 3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대회 의장에 비서실장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선수가 그렇게 되나요? 이번에 되면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뜰 수가 있고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이 있는 자 예.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팩트 두 개는 딱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팩트 두 개는 어떤 겁니까? 첫째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의 지지율이 40%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높았죠. 임기 말 대통령 지금 굉장히 높다고 제일 평가받았어요. 높았죠. 예. 근데 정권이 뺏긴 거 아.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요 문제 하나. 예. 두 번째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을 2019년 1월 달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는 직책이 없어요. 전반기 비서실장이 그렇죠. 근데 왜 책임을 지렵니까? 결론적으로 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그 책임을 매긴다면 예. 1번 이재명 대표 본인이죠. 본인이 부족하니까 졌지. 본인이 사법 리스크나 누구 탓합니까? 자기가 선거에 졌는데. 예. 그리고 본인도 윤석열 옛날 총장 칭찬 많이 했잖아요. 검사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자 김혜경 씨. 아 부인. 부인이 왜 그 녹취돼 가지고 조명희 씨 법카 그게 판도를 흔들어 놨잖아요. 아 선거 때 그 예. 말씀이군요. 책임.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조추박, 조국, 예. 추미애, 예. 박범계 이분들이 계속 장관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키워준 거 아니에요. 법무장관 얘기들 하시는 거군요 지금요. 예. 책임을 묻는다면 임종석 실장은 저 만등 밑으로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밑으로 간다고? 만등 10만 뭐 할 때. 아 만등 순위로 밑으로. 만등이라고요? 아니 초기에 비서실장이 다인데 예.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물으라면 예. 앞뒤가 맞잖아요. 예. 결국은 저는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게 의도로 배제하는 게 분명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은 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지금 그래요. 따진다면은 임종석 전 실장은 만등 바뀌다. 저는 아까 만등이라는 게 어떤 무슨 전문 용어인가 무슨 표현을 쓰신 건가 했습니다. 하여튼 멀리 있다라는 뜻이군요. 송치은 부의장은 이 정치권의 요 일각의 요 시각,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경쟁자가 될 것을 미리 염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가장 인기가 좋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장 할 때 그때가 인기 가장 좋았는데 그때도 뭐 대선 후보 지지군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사가 그렇게 높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기 야권 지지자로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예. 뭐 임종석 전 실장을 경계한다?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일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민주당 지지자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는 만등 이렇게 계셨는데 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등이고 이 사람이 1등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특정 기준으로 뭔가 이 사람이 더 책임이 많아서 잘랐다라고 컷오프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그 지지층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두 번째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첫 번째 기준이 사실 되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선배 정치인들, 후배들을 위해서 좀 물러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배 정치인 그러면은 약간 586 정치인 그게 이거 뭐 뜻입니까? 586이 될 수도 있고 586 중에서도 뭐 늦게 정치에 예. 선출직에 도전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다선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 좀 많이 정치권에서 이미 활동한 선배들이 좀 물러나 줘라. 근데 저는 그게 또 맥락 속에 뭐가 있냐면 예. 임종석 전 실장도 20년 정도 정치를 아까 국회의원 이번에 하다면 3선이라고 한 게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두 번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하신 지도 16년 됐고 다만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계속 공천을 몇 번 받으셨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정도 중량감이면 좀 다른 데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억측들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연휴 전에 아주 소수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니까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성품 봤을 때 설 예. 연휴 전에 너무 많은 컷오프를 얘기하면 예. 그 설 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후보에 도전하던 분들이 분위기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수만 그래서 하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신 건데 그것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추측들을 예. 낳게 돼서 이런 지금 혼란을 낳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설 이후에 아마 당이 갖고 있던 전략 지금 국힘이 펼치는 것처럼 다선 의원들은 어디로 좀 가지고 예,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좀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잡음들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강재리 변호사. 네,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항상 모든 규정들을 좀 보는데 예. 그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을 보면 도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덕성이 뇌물, 성범죄, 납세, 병역, 직장갑질, 학폭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네. 그 공천 그 규정에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도덕성이라는 것의 점수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불복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규정을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배제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각 중에 하나가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언젠데 왜 대선과 관련해서 그 책임이 누가 있는가? 이걸 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걸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대선 끝났는데 대선 직전에는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대선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야 왜 윤석열 정부 탄생의 민주당 내 책임자가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